안녕하세요. 어려운 세금 라운지에서처럼 쉽고 편안하게 풀어가는 너담 텍스 라운지의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오늘 상담 사례는 우리가 이제 혼인 출산을 했을 때의 그 혼인 출산 공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특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재혼을 하시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재혼을 하신 분인데 혼인 출산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요즘은 이제 자금 출처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그 자금 출처 조사에서 이제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좀 이제 증여를 결혼을 하기 전에 받는 상황에서 혼인 신고 전인데 이러한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또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리 우리가 이 증여에 대해서 혼인 출산 공제를 신고를 했는데 또 이혼이 요즘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프지만 이런 이혼을 한 경우에도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혼인 출산 공제가 개시됐을 때 요걸 꼭 돈으로만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처음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증여에 대해서 가족 간의 그 사례를 들어서 케이스를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인 요 결혼 혼인 공제에 대한 기본 개념에서 방금 고객들이 질문하셨던 좀 실무적인 얘기들,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면서 이제 오늘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혼인 출산에 대해서 공제를 알아보기 전에 증여재산 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본 장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조부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에게 2천만 원의 금액을 처음에 우리가 증여를 받으면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5천까지는 비과세라서 2천만 원 전액이 공제가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1월 3일 날 이제 아버지로부터 4천만 원을 받으면 똑같은 직계 존속이기 때문에 조부와 부친을 합쳐서 5천만 원까지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2천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3천까지가 공제가 된다. 그래서 4천에서 3천을 뺀 금액이 이제 과세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5일 날 모친으로부터 우리가 2천만 원을 받으면 이 경우에는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이 부친과 모친, 즉 엄마 아버지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합산을 해야 되는데 이 6천을 받았죠. 그러면 일단 어머니에게 이제 2천만 원을 받을 때 아버지에게 4천 받은 것을 합산해서 보면 6천인데 그 중에 이제 직계 존속이지 않습니까? 어머니도. 근데 할아버지에게 2천만 원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3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2천 중에서 아버지에게 동일이니까 4천을 합산하고 남아있는 5천 중에 할아버지 2천을 뺀 3천만을 빼주는 것이죠. 따라서 쉽게 존속이면서 동일 인간의 관계에서까지 보면 이렇게 3천만 원이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에게 우리가 400만 원을 받는데 400만 원을 받았을 때 1000만 원 이하는 1000만 원 미만은 이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이제 4천만 원에서 일단 1000만 원까지는 형제 자매는 공제가 되니까 400만 원이 빠지니까 없죠, 과세 표준이. 그리고 나서 1월 9일 날 다시 형이 참, 의가 좋습니다. 동생에게 이렇게 많이 기부를 해주고. 그래서 형에게 500만 원을 받고, 형이 500만 원을 받는데 또 누나가 동일자에 같이 1000만 원까지 줬죠. 형제간의 우애가 상당히 좋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 1,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받았는데, 이때 이제 공제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보면 아까 400만 원은 공제금액으로 넣었죠? 그럼 600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 남은 금액을 형과 누나에게 받은 과세금액 기준으로 안분을 합니다. 따라서 5천만 500만 원과 1000만 원을 받았으면 합친 1,500만 원 중에 형에게 받은 이 600만 원 남은 것 중에 1,500 중에 형에게 받은 500만 원 비율을 곱해주고 600만 원 남은 것 중에 전체 1,500만 원 중에 누나에게 받은 1,000만 원 비율을 안분해서 공제를 적용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 형제, 누나 간에 우리가 증여 공제를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이 혼인 출산 공제를 이해하기 전에 그러면 어디서 이 공제 금액을
빼주는가는 우리가 증여재산을 계산하는 계산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먼저 보시면 이 전체 과세가액이 그냥 증여받은 금액입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부담부 증여라면 채무 같은 걸 차감하겠죠. 그 채무를 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제가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우자는 6억, 직계 존비속은 5천, 미성년자는 2천, 기타 친족은 1천만 원.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혼인 출산이 있으면 1억이 더 빠지는 거죠. 따라서 직계 존속이면서 혼인 출산 공제까지 하면은 1억 5천까지 빠지는 겁니다. 양가 분면 3억이죠. 이렇게 뺐을 때 이제 과세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이 도출이 되고 거기에서 10%에서 50% 사이에 초과 누진세율을 곱해져 버리면 산출세가 나오는데 우리가 만약에 세대를 생략하고, 즉, 아버지가 있는데 또 할아버지에게 증여를 받았을 때는 세대 생략 할증과세라고 해서 30%를 할증시켜 버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여한 달에 만료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를 하게 돼 있죠. 그때 제대로 신고를 했으면 착한해 해서 이 3% 공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과세 구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오늘의 본론인 결혼 출산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는 혼인 출생을 하고 나서 전 2년, 후 2년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나 출생신고 중에서 혼인신고는 혼인신고일 이전 2년에 미리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은 사실 자식이 태어날지 말지는 불확실성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결혼은 마음을 먹으면 하는데 출생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따라서 이때는 전에는 안 해주고 출생을 반드시 해야만 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증여자는 직계 존속이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도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가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쪽, 그다음에 이제 처가집 쪽 다 해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2024년 1월 1일 이후에부터 이제 증여하는 날부터 이제 되거든요. 그때 이제 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증여면 되는 것이고, 혼인신고 전에도 가능하고, 출산은 전에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증여재산은 현금 및 부동산 이렇게 돼 있고 공제한도는 통합한도가 1억이기 때문에 우리 쪽 배우자 쪽으로 봤을 때 직계 존속으로부터 5천만 원 기본공제 플러스 혼인출산공제 1억 5천 양가니까 3억까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라는 서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날짜가 나오는데, 그 혼인에 대해서 혼인한 일자가 기록되고 나서 그 기록 전 2년까지는 된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시점 기준 혼인 전후 2년까지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출산공제를 미리 받았다 손 치면 그 미리 받고 나서 만약에 우리가 피치 못할 관계로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수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수정신고를 해서 이 부분을 빼고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신고를 하셔야 되고 혼인신고 증여하실 때에도 결혼을 증빙할 수 있는 이런 혼인관계 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되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서두에 말한 것처럼 재혼을 하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 출생공제를 그때 당시에는 없어서 초혼일 때는 안 받았는데 재혼했을 때 지금 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혼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요즘같이 뭐 이혼과 재혼이 빈번한 사회적 트렌드에 맞춰서 재혼도 무리 없이 받지만 않았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상 자산은 우리가 현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 뭐 다양한 종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다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증여세 과세 대상도 현금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넓게 생각하시고 재혼도 되고 그리고 미리 되는 것도 된다. 다만 출생은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는 정말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미리 되는 것은 안 된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은 혼자서도 이제 증여세 신고하실 수 있겠죠. 이상 우리 이 재산세 그리고 상속세 컨설팅 전문 지금까지 우리가 텍스 라운지의 김종환 세무사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